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제법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타겟이라는 미국의 기업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경기 우려가 제기가 됐죠. 타겟이 뭐 하는 회사인지 보시면 이게 이제 타겟 홈페이지에서 다운 그림이거든요. 딱 보면 우리나라 이마트 홈플러스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 제품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겟 쪽에서 얘기하면 운송 비용이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 같은 이런 기업 사람들이 어쨌든 필요한 거는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늦게 실적이 빠진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의 주가가 그것도 25%나 폭락을 하면서 이거 미국 기업에 도저히 투자할 기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정서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고 또 이제 나스닥 시장도 지금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120주선에서 깨고 내려가서 좀처럼 이제 복원이 좀 돼야 되는데 좀처럼 복원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이게 반등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아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이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어제 버전인데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중립금리 이상도 올릴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이나 연착륙 가능하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어제 발언한 거고 오늘 버전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고용과 소매 판매가 어제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잖아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가 된 건데 오늘 투자자들이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은 갈 때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연준 생각에는 지표가 좋으면 금리를 올려도 이제 금융시장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시카고 연은 총재인 이제 찰스 에반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립금리 이상까지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실적은 나빠지고 긴축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세게 할 것 같고 좀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자극을 했죠. 근데 다만 이제 낙폭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낙폭이 좀 오후 들어서는 줄였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빵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가 저점이 되고 꾸준하게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반복된 재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JP모건의 이제 콜라노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대표적인 낙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경제 불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재개방을 하면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빠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이제 중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나올 악재 다 나오지 않았나.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악재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이미 최고저점이다. 혹은 최고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부담 이게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반복된 재료고 또 이게 너무 반복된 재료다 보니까 또 이런 정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낙폭을 조금은 이제 줄이는 그런 움직임도 일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아예 그냥 대놓고 낙관론자라서 두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이클 위스는 대놓고 비관론자, 이 사람은 낙관론자 딱 어긋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좀 보도가 돼서 조금 이제 낙폭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서에 좀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보면 이제 우선 미국의 변동성 지수는 이제 투자들이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시장은 폭락을 했는데 이전 고점보다 변동성 지수는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재료가 신선한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올라가면 나쁜 지표죠. 근데 이제 36까지 이전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오늘 올라간 게 이제 3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그렇게 센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서가 있었다라는 거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5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은 103, 104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래서 오늘 지수가 만약에 오늘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넘어갔다면 오늘 저점이 연중 최저치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낙폭을 줄이는데 일조를 했고 이거는 이제 풋콜 레이쇼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 상승과 하락에 대한 베팅, 이게 1 기준으로 1 이상이면 하락 베팅이 센 거고 1 이하면 상승 베팅이 센 건데 1.2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 베팅이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죠. 이건 반작용이 나오기도 하는 거라고. 너무 하락 쪽 베팅이 세면 이제 반대쪽으로 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투자자들이 어쩌면 이러다 또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이제 낙폭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사실 오늘 기관이 팔아서 빠진 거지 외국인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기관이 좀 특이한 게 1조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원래 금융투자가 그 이상 기준으로 채워지고 비워지고 이게 반복됐었는데 요즘은 한 1조 원 전후에서 이제 매수 매도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나면 또 매수로 바뀔 텐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매도 주체로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중립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일 연속해서 매수를 했어요. 이제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적어도 판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이닉스도 조금이긴 하지만 매수했거든요. 이거는 매수라기보다는 안 팔았다에 가까운데 보통 미증시 폭락할 때 공식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세게 건드리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이어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버텨주면 외국인들이 안 팔아주면 금융투자는 또 어차피 매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6만 4천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네. 이렇게 되면 지수가 조금 더 버티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이슈를 정리해 보면 오늘 저녁에 미국의 메인 재료가 뭐가 되는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경기하고 실적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코로나가 튀어나오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확진자 수가 좀 증가됐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기보다는 경기 우려 대비 또 실적 대비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게 좀 이슈가 되는 게 좋지. 이제 여기서 코로나까지 또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메인 재료가 뭐가 될 거냐.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지금 103 후반인데 105 이하에서 움직여주고 조금 더 나아가서 빠져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100 쪽으로 향해서 가면 이제 증시가 움직이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요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앞두고 삼성전자, 현대차, 철강조 이게 이슈가 다 있잖아요. 미국 투자권이라든가 관세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해줘야 지수가 좀 버틸 수 있죠.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주로는 2차 전지, 1차 전지가 LNF로 대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찍히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소재 쪽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숫자가 보이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기업들 접근할 때는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긴축과 금리 인상 국면에서의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표 만들어 드린 건데 이게 제가 또 뭐 어저께 숫자가 조금 잘못 나간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반등폭의 3분의 2, 하락폭의 3분의 2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저점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2550 밑으로 내려가면 종가가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수급이 뒷받침되고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수가 2520을 깨지 않으면서 좀 버텨주고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가는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 흐름이 기존 추세대로 그냥 가는 거냐 아니면 조금 돌리는 조짐이냐 요걸 가늠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추가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또 내용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유튜브 방송 업로드가 조금 평소보다 늦어질 예정이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